서울 주택취득세가 무려 3.5조나 더 거쳤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혜택받은 취득세는 겨우 117조억이라고 하네요. 2020년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때 취득세 거래량이 아마 줄어들어서 세부담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얼핏 보도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 보도 자료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고요. 유엄식 기자님이시네요. 9월 28일 날 작성해서 올린 기사입니다. 한번 보죠. 아파트값 급등 여파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만 주택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5천억 이상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기간이 4년 동안 합친 겁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4년 정도 합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 출범 이후로 이렇게 딱 기간을 한 거죠. 지금 4년 이렇게 좀 더 됐으니까.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서 올해 들어서 건당 1,750만 원을 육박했다. 이 취득세가 처음에 낼 때 내가 내는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입장료라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좀 양도세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전체 금액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취득세가 가장 좀 이게 부담을 갖는 그런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도세, 즉 국세하고 이 취득세는 좀 약간 컨셉이 달라요. 지방세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꽤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 원 수준에 그쳤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서 생색내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거는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거 누가 얼마나 하겠냐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수도권 기준 실거래가 4억입니다. 4억. 4억 이하짜리가 있긴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네. 자, 서울주택 취득세수 9.2조가 넘었는데 건당 평균 취득세수 4년간 87.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그러니까 8, 9, 10, 11 그러니까 4년 약간 넘은 거죠. 그것도 서울만입니다. 서울만. 전국을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서울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 2,717억. 제가 알기로 GTX 하나 노선 까는데 6조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는 직전 4년 2013년부터 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 7,231억보다 3조 5,486억이 더 늘어난 수준이다. 그런데 이게 그림이 살짝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은 그냥 연도로 그냥 돼 있잖아요. 2017, 2018, 2019, 2020. 그리고 2020년은 현재 7월까지만. 그러니까 1년께 아직 아니에요. 1년께 아직 아닌데 벌써 기존의 1년 거랑 맞먹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네 개 년도고 요걸 좀 전부 다 합쳤을 때 금액이 9조 3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해 보니까 무려 3조 5천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수준이죠. 이게 그림으로 한 방에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여러분들 막 뭐 금액 단위가 워낙 크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좀 감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조 단위는 사실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100억, 1000억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렇죠? 뭐 456억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게임에서. 지난해 연간 세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고 취득 건수도 19만 6,491건으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았다. 거래한 건당 평균 취득세는 2017년 934만 원에서 2018년 997만 원, 2019년 1188만 원, 2020년 1375만 원, 2021년 1749만 원으로 4년간 무려 87.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인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도 덩달아 뛴 결과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무상으로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유상으로 들어가면 실거래가, 무상으로 가면은 시가 표준액.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시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가 표준액은 좀 약간 미치거든요. 시세보다 낮거든요.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도 세수는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택 유상 취득 건수가, 유상이니까 말 그대로 실제 매매한 겁니다. 92,37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간 한 건당 칭수액이 더 높기 때문에 2019년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는 거죠. 자, 생애 최초 취득세입니다. 비록 117억에 그치긴 하지만 물론 혜택을 보신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그거라도 본다면은 괜찮다고 봐요. 다만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외곽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게 이제 2017년인가 19년인가 그 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 최초, 그 이전에도 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생애 최초 금액 수도권 4억이잖아요. 4억이지만 또 잘 찾아보면 서울 구석에 외곽에 또 있긴 있었어요. 수도권 말고, 이게 경기도 쪽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면 그래도 서울이니까 좀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뭐든지 좀 나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서 취득세를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취득세는 감면키로 했다.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건이 좀 뭔가 달랐어요. 근데 그 요건을 좀 풀어가지고 좀 했던 거죠.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전에는 뭐 혼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 1억 5천에서 1억 5천 미만은 전액, 가격 1억 5천에서 3억은 50%. 이제 수도권은 대신 집값이 좀 비싸니까 4억. 이제 감면하는 정책인데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뒤져보면 좀 있었죠.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간 서울에서 4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례는 9,159건.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에서도 4억이야. 9,159건.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 서울에서. 이제 그 중에서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게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자, 지난달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되 과표를 신고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이분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다. 이거는 좀 높이는 게 많은데 이제 물론 정부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높이는 순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좀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줄리아 로버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안에 팔면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거주 안 하고 뭐 임대 놓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게 맞겠죠. 한편 가격 급등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급감하는 추세다. 그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시내 6억 이하 아파트가 14만 609가구로 전체 124만 1806가구의 11.32% 수준. 지난해 10월 30만 4100이었는데 1년 새 16만 가구 이상 줄어든 거다. 무섭죠.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봤는데 기사 내용만 좀 이렇게 전달하고 하면 좀 약간 뭔가 아쉽죠. 우리 채널은 이걸 통해서 똑똑해지는 방송이니까. 자,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취득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인데요. 이때 주택수가 세대 기준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때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상입니다.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실제 안 살아도요,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와 있는 가족이 있다. 그래 버리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해필 그 사람 명의로 주택이 있다. 그러면 카운트가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다주택 같은 경우에 해당 주택 취득하는 순서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정 2주택이다. 그러니까 8%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번 주택이 조정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어디에 있는 거냐? 조정, 비조정,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조정이어도 되고, 비조정이어도 되고. 다만, 내가 이 8%를 피해서 1에서 3%를 가려면은,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1년 안에 먼저 걸 팔아야 되고요.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갔다 그러면은 먼저 거 비조정은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는지 이 순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때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2년, 1년 이렇게 좀 기간이 다 좀 다르잖아요. 취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1년이에요. 무조건 1년.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부터는 증여취득세, 이제 얘가 증여가 이제 무상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도 시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파트 증여 같은 거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취득세 생각나는 거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가 굉장히 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취득세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완전히 그 컨셉이 다른 게 이 양도세, 이 국세거든요. 이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달라요. 컨셉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도세에서 좀 공부하셨던 마인드를 가지고 취득세에 접근하시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취득세만 이렇게 전담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취득세가 이제 뭐가 두렵냐면 내가 낼 때 그냥 처음에 낼 때 그냥 하고 끝나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약간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취득세를 좀 잘해주시는 세무사님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한 분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사님이 이제 그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세무사님은 그 법무사님이랑 같이 근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취득세 이쪽은 좀 법무사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세무사님이 좀 나을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명사초청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했고, 조건 다 말씀드렸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 취득세만 좀 뽀개달라. 아주 그냥 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또 취득세 실수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나와서 좀 들어보자고요. 아직 해석은 없어요.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쌀국수 뭐 여기 보시면 특히 분양권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 날짜 넘어서 하면 그냥 취득세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예요. 2주택이에요, 2주택. 자, 그리고 나서 분양권 취득해요. 8월 12일 넘어서. 그럼 이거 주택수 몇 개예요? 취득세 주택수 몇 개예요? 이 경우에 취득세 주택수 몇 개입니까? 자, 1번 3주택이다. 2번 아니다. 분양권 아직 등기 안 쳤으니까 2주택이다. 자, 3이에요, 2예요? 빨리 댓글창 남겨봐요. 3이에요, 2예요? 3
아니요, 저 전문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고요. 그냥 평범한 개인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전문가 그 채널 많이 있으시니까 그쪽 가시면 됩니다. 3333. 그렇죠. 아,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많이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아, 분양권 아직 등기 안 쳤으니까 2주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3개. 예, 근데 만약에 그럼 이 분양권이 조정이다. 그러면 3주택이니까 이때는 몇 프로죠? 12%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케이스게요. 두 번째 케이스. 살이 있는 파란색. 이게 약간 신박할 수 있어요. 이게 남편 명이고요. 이게 아내 명이다. 그리고 이 분양권이 남편 명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살이 있는요. 이걸 매도했어요. 매도. 그러니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증여해버려요. 그 다음에 증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분양권 3번 증여했으니까 이때 2주택이에요? 아니면 원래 갖고 있었던 남편 걸로 해가지고 3이에요. 자, 2일까요? 3일까요? 찍어봐요. 2일까요? 3일까요? 2일까요? 3일까요? 빨리 찍어봐요. 2일까요? 3일까요? 빨리 찍어보세요. 2일까요? 3일까요? 자, 의견이 갈리죠. 지금 2, 3, 2, 3 가다가 3, 3, 3, 3, 3, 2, 2, 2, 3.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태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모시기로 한 세무사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2주택일 것 같아. 2주택일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신규 취득으로 보니까 그 전에 그 남편 주택 하나 팔아버렸잖아요. 요거 하나 팔아버렸잖아요. 이걸 하나 판 상태에서 이것만 남았으니까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2개라는 거죠. 이거 팔아버렸으니까. 분양권 등기치기 전에. 야, 그러면 이거 하면은 신박하잖아요. 그럼 잘하면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 팔아버렸잖아요. 하나 팔아버리고 증여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해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11월 달에 그 세무사님, 아마 그 세무사님이 법무사님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실 분들은 여기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날 도움이 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취득세가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취득세가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 편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하시면 좋겠고 좀 더 깊숙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특강 그리고 명사 초청 특강이 있으니까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는 또 저희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잘 해주시는 우리 최한규 세무사님 모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내용이 더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12월 달쯤에서 김성일 회계사님도 한번 또 모셔도 되겠네요. 리겔 회계사님. 예. 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계시는데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도 한번 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저 때문에 식사 늦게 하신 분 계시다면은 빨리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받고 가면 좋은데 질문 못 받고 가는 거 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쌀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